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한테도 한 번쯤 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산 종목이 크게 올라가지고 내가 선택한 종목에서 좋은 수익이 나와주고 정말 운 좋게 좋은 기회 하나만 잡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 최근 들어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에서의 운이라는 것도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어떠한 기적을 바란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움직여야 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 종목을 볼 줄 모르면 이런 기회라는 걸 놓치게 되는 거고요. 좋은 매수 구간이 찾아왔는데도 어디에서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면 결국 그 기회 또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단순히 종목 하나를 던져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이 찾아왔을 때 그 운을 잡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켜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떠한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미리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고 어느 구간에서 움직여야 조금이라도 좋은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당장 내일부터서라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종목들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결국 운이라는 것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종목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새롭게 좋은 종목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분명 모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타점을 분석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본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에는 길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찾아올 수 있는 행운을 오늘부터 제대로 준비해본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약 3일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제가 이날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웬만해선 테마나 재료 부분에선 얘기를 드리지 않는데 다음 시장을 주도할 테마에 대해서 특집 방송으로 영상을 한번 꾸며본 적이 있는데, 이날 제가 어떤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여기 보시듯이 제가 화장품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화장품 테마가 시장의 주도를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재료에 대해서 뭔가 잘 알거나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차트상에 화장품주들이 대부분의 시세 초입의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걸 토대로 조만간 화장품주가 시장의 주도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어찌 됐나요? 화장품주들이 대대적으로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만 보셔도 이 차트 분석 하나만으로 어떠한 재료나 이슈 같은 걸 몰라도 그 전에 선침해를 할 수 있는 분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트 분석의 묘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화장품주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점적으로 다뤄드렸던 부분이 뭐였어요? 이때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온 이후에 한 사이클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세력이 이탈했나 싶었는데 결국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흘러가면서 다시 한번 세력의 재매직 구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뭘로 할 수 있다? 여기 이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력 개입 신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갔던 사례만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이탈시켰다가 개미 털기 이후에 올라갔던 흔적도 있고 결국엔 이렇게 페이크성으로 세력 개입 신호 나온 다음에 그냥 이탈한 종목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거를 옥석 가리기 하면서 올라갈 종목들만 골라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때가 언제냐면요. 7월 중순이었어요. 7월 중순 어땠나요? 시장이 급락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을 같이 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세력선을 지켜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건 누가 했냐 이거예요.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결국엔 이거는 누가 했냐? 세력이라는 이 존재가 주가를 방어했다는 소리예요. 시장이 아무리 하락해도 이 주가만큼은 더 이상 하락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 자리만 오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데서나
어떠한 특정한 자리를 지켜준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보시듯이 이런 데서도 계속 이 한 자리를 지켜주다가 올라갈 듯한 기대감을 줬는데 결국에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렇게 지지해준다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력선, 의미 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지켜줘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지지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팔았다 들어서 시장이 점차 회복되니까 바로 이렇게 싸버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제닉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제닉도 지금 이때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재매집이 들어간 이후에 이 구간에서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쵸? 시장은 그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계속 지켜줬다고요. 그렇다는 건 누군가가 반대로 더 이상 떠지지 않게 계속 사들였다는 소리잖아요. 그거 누가 샀냐 이거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세력이라는 존재밖에 답이 하는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트의 포지션은 결국엔 상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닉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만한 위치인데 정고점도 이제 돌파한 상태죠. 이런 구간에서 좀 비비다 올라갔지 아니면 바로 올라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결국엔 이런 구간에서 비비는 구간에서 내려오면 우리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내일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이 가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맥점 자리에서 사야지, 설사 갑자기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종목이 악재로 인해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맥점 자리에서 매수해놔야지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VCNC 어때요? AVCN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온 이후에 여기서 한 사이클 나오고 여기서도 한 사이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이 하락하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구간을 지지해준 구간이 이렇게 세력 이탈선, 세력선 이런 구간들을 지지해줬다는 게 우리가 이 종목을 필히 봐야 되는 그런 중점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게 이 먹구름 존, 분명히 이 먹구름 존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와가지고 계속 하방의 압력을 받는 그런 구간의 영역인데, 얘가 이런 구간들을 결국엔 돌파해서 이 구름대의 상단 라인을 올라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꾸준히 상승이 하더라. 당연히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고 막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바닥의 자리를 선점해서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우리 계좌에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는 그런 맥점의 자리를 찾아내서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또 하나 추천드렸던 화장품주 아로마티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주의 종목이어가지고 일부러 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지금 이거 먹구름 상단 라인 딱 돌파했죠. 이런 자리에서 계속 비비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화장품 테마가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그냥 반짝하고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이슈에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진짜로 재료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하지만 차트가 더 갈 거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도 화장품, 내일도 화장품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한 번씩 쉬었다가 또 화장품 가고 쉬었다가 한 번 또 가고 그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템포들 여러분들 눌러주면 계속 잡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로마티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85원 요 구간이 이제 바로 닥쳐올 저항 라인인데 이 구간만 돌파해서 안착해준다면은 엄청난 큰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되겠다.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구간까지 올라가겠죠. 최소한도 14,300원 정도 요 구간까지 여러분들 목표가 잡고 이런 종목들을 한번 잡아 놓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하락할 수 있겠죠.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엔 이런 자리 구간에서는 바닥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엔 나중에 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럼 결국에 이런 자리가 요게 잡든 그냥 수익률의 차이지 결국엔 이 구간은 바닥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들어가던 아니면은 그냥 몰빵해서 들어가더라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만 돼 있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한번 흐름 체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어저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GS건설하고 하나솔루션이었어요. 자, 우선 하나솔루션 보면은 얘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이 구간 세력선을 지켜주고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 먹구름 영역존을
이제 상단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더라. 윗골이 처음에 나왔죠. 하지만 종가상 이 먹구름 영역 안에서 끝났어요. 하지만 어저께 이 구간을 슬그머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결국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야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에 여기서 이제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은 요런 자리가 이제 또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 구간이 일단 43,2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이 정도에서 또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또 올라탄 다음에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 다음에 저항 라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세 초입의 자리에서 잡으시면은 바로 앞에 닥쳐올 저항 라인까지 올라오면은 그런 구간에서 최소한도 비중 축소 10%든 20%든 여러분들이 수익을 줄 때 챙겨 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 딱 맞고 내려와서 다시 내 본전으로 왔을 때 그래도 그나마 억울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맥점의 자리에 왔을 때 항상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당장 내가 CD가 없어서 못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한 주만이라도 사서 계속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기르시면은 결국엔 내가 나중에 CD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내가 연습한 행동이 몸에 배어서 계속 내 계좌를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34,800원, 34,900원 정도죠. 요 구간이 계속 저항받는 구간인데 요 구간을 다이렉트로 오늘 빠르게 돌파를 해줘야지 시원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48,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을 결국에 오늘 돌파를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밀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여기서 내일이라도 당장 돌파가 나와야지 단기적인 흐름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이 구간을 결국엔 돌파 못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깊게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중요한 맥점 자리에서 돌파를 못하면 결국에 어느 정도 한 템포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제 말씀대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돌파를 못한다 싶으면은 그럼 다시 아래에서 사야지, 그런 전략도 한 번씩 가져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이제 저와 소통을 하시려고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게 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좋고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인연을 쌓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렌시스 한번 짚어주세요. 이런 말씀 해주셨고, 포스코 DX, 헬릭스미스, 화신전공 부탁드립니다. SK네트워크스가 예전에 8,000원에서 9,000원 구간이 세력 이탈선으로 알려주셨는데 지금 다시 바뀌었네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선 댓글에 남겨주신 종목들 제가 다 언급드리진 못해요. 제가 최대한 오늘의 강의 드린 주제랑 일맥상통한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추후에라도 제가 관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당장 답변 안 해줬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안 해줬으면은 그냥 왜 내 거 안 해줘요 막 그러면서 그냥 댓글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결국에 한 번씩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땐 이 세력선을 깔아놓고 아마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때 처음으로 세력 개입 신호 나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땡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력 이탈선도 이탈시키면서 계속 개미를 털어냈다는 거죠. 결국에 뭘 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력선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올라탔다가 이 구간을 계속 비볐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항상 보여드렸듯이 이 세력선을 이탈하면요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내려가지 않고 계속 이 구간을 비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이 개미털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게 개미털기 구간인지 아니면은 그냥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건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정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세력 개입 신호 두 번째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진입하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이런 세력선에 부딪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손절해야 될 구간은 어디예요? 바로 밑이잖아요. 요 구간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날 수가 있는 그런 맥점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해 두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거나 이런 자리가 맥점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100% 다 맞춰요. 틀릴 수도 있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리스크를 크게 짊어지고 가지 않을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선점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한탕 정도 해먹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한 번 정도 또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엔 시장의 영역으로 확 꼬꾸라졌어요. 결국엔 이렇게 되면요, 이 세력 이탈선이 이탈하게 되면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수순이에요. 계속 내려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얘가 딱 바닥 잡고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그쵸? 올리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나요? 이 가격대가 뭐길래 이 구간을 계속 저항받다가 물량 소화하니까 바로 쏘아 올리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현재 세력선 위에 상단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이 5,500원 세력 이탈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얘는 결국엔 뭐가 생기고 있어요? 먹구름이 이제 세력반 영역으로 바뀌는 영역이 되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맥점의 자리가 또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주는 아니지만 이런 자리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현대임스 보세요. 현대임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 이탈했는데 이 세력 이탈선을 계속 저항받잖아요. 이 구간을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돌파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따라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구간 저항 라인인데 이 구간 계속 두들기잖아요.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계속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애들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를 한번 가든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렌시스처럼. 얘 또한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계속 여기를 두들기다가 그냥 한 방에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단타를 쳐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마냥 스윙 관점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맥점의 자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그런 자리에서 계속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보다가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슈팅이 나온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바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얘도 이 세력선까지 딱 맞고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딱 시장의 하락이 끝날 무렵에 맞춰서 여기에 딱 세력선에 딱 부딪혔어요. 이것 또한 세력의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세력 또한 일정을 조율하면서 결국엔 이 세력선을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계속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바로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결국엔 이 먹구름을 보세요. 먹구름이 상당히 팽창될 대로 팽창되고 천천히 이제 수축의 흐름으로 이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먹구름의 하단 라인을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거.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먹구름의 상단 라인까지는 순차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던 아니면은 급등으로 올라가던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한테는 이 먹구름의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 요 구간이 우리한테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여기를 이제 지지받고 안착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서 물량 소화를 하나 둘씩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슈가 생겼다라고 해서 빵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이슈나 뉴스가 나오기 전에 세력들은 이런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전 준비를 하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슈팅이 나와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지표로 제가 만든 이 세력선의 지표로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지금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들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 이렇게 전고점 돌파했다고 해서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단편적인 생각은 버리세요. 이런 하락의 자리에서도 먹구름의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 요 구간만 우리가 싹싹 훑어먹어도 결국엔 이 구간 자체가 50%의 구간이에요. 물론 상단에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관점 자체가 바뀌긴 하겠지만 헬릭 스미스는 결국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얘는 지금 월봉상에서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얘는 이 구간에서 더 떨어지는 걸 우리가 우려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거를 걱정해야 될 때예요. 그게 걱정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겠죠. 그런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시간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걸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엔 이런 애들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그냥 한 방에 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이슈 한번 터지잖아요. 한 4, 5일? 한 일주일 정도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력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탈을 했다가 서서히 뭘 하고 있어요? 올라타고 나서 먹구름의 하단 라인도 이렇게 안착을 했어요. 이런 애들은 내일 당장도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 파란선 라인까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먹어도 꽤 짭짤한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결국에 이제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 또한 마찬가지로 구름권의 이 상단 라인을 일단은 올라탄 다음에 돌파를 한 이후에 이 구간에서 이제 햇빛을 받으러 이제 올라오고 나서 안착을 한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도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건 당장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은 그냥 파란 선까지만 반등 나오다는 거 아니면은 먹구름의 상단 라인까지 목표를 재서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구간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얘가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안착을 하는지 그 여부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스토리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천천히 제가 세력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SK네트워크스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는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8,000에서 9,000원 구간이 세력 이탈선으로 알려주셨는데 지금 다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뀐 게 아니라 제가 그때는 상한가선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잠깐 분봉 가볼게요. 분봉 가시면요, 지금 제가 60분봉에서 좀 봐드릴게요. 어차피 이 상한선 지표는 어떤 분봉에서 봐도 똑같은 가격대에서 이렇게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매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가 이제 이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잡아보라고 한 이유였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계속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얘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시장이 너무 지독하게 밀리다 보니까 얘 또한 이렇게 밀렸어요. 어디까지 밀렸느냐? 이 첫 번째 상한가 갔던 요 자리까지 밀렸다가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까지 세력이 이탈했다고 우리가 보긴 힘들어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는 세력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고, 원천적으로 이때 당시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상한가선 기점으로 제가 관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8,000에서 9,000원 사이가 요 선들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 또한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어디는 우리가 매수 관점이 되는 거고 어디는 우리가 매도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 설명을 들으실 때 나는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다 라는 거를 기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SK네트워크스는 예전대로 이제 이 첫 번째 상한가 갔던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 요 구간까지는 그냥 반등이 나오겠죠. 그 구간이 얼마예요? 9,500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세력선에서 봤을 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8,80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파하면 1,300원까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구간들 8,800원, 1,300원, 그리고 분봉상에서는 9,400원 요 정도의 이제 가격대를 보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해서 좀 한마디 말씀드리고 갈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깊게 조정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결국엔 여기서 이제 시장의 하락이 멈추고 나서 이 구간에서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안착하고 있어요. 이런 구간이 아주 중요한 맥점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자리만 지지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 세력선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세력이 재매집했다라는 그런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태웅에 대해서 항상 얘기드리잖아요. 태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나 싶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꺾어와서 뭐가 나왔어요?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계속 물량 소화하더니 한 테포에 더 큰 상승이 나오더라. 자, 삼성 SDI 이제 딱 보이시죠? 앞으로의 그림이 이제 보이시죠? 그냥 정말 비슷한 차트를 제가 딱 갖다 드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이시죠? 결국엔 얘는 간다가 아니에요. 요 먹구름의 구간을 이제 비벼주면서 물량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럼 이런 관점에서 제가 당장 내일 또 바로 올라갈 종목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조금 특이한 종목들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마 매매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똑같은 차트 세팅을 하는데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고점에서 물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종목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드릴 방법은 뭐가 있는지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올해 제가 엄청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건 바로 여기 보이시는 급등 부스터라는 시가 베팅용 단타 매매법입니다.
시가 베팅 전용 단타 매매법이니만큼 하루에 최소 한 종목에서 많아봤자 3종목 정도가 검색이 돼서 여러분들은 한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깐깐하게 조건을 넣어서 만든 수식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제가 이 매매법을 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 비밀 내에 우리 찐 구독자님들에게만 신청 접수를 받았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한정된 인원에서 제가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한 달 동안 총 27종목을 매매했고요. 승률은 24승 3패의 기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매매법은 장 시작 후에 3분 동안 코스피 코스닥 2,500종목을 모두 필터링해서 거래 대금과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을 걸러내서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조건들을 모두 넣어서 종목 포착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단타 매매지만 최소 3%에서 많게는 15%까지 단시간에 수익 구간이 나올 정도로 수익률 캐파가 상당히 컸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확실히 검증된 이 급등 부스터 매매법을 가지고 한정된 인원으로 무료 체험단 2기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 주는지, 진짜로 시가 베팅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확인하신다면 굳이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급등 부스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실히 믿게 되실 겁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하단에 잠시 저의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단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은 아주 쉽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지난번 무료 체험단 1기 체험단으로 실제 매매하셨던 구독자님들이 정말 수익이 너무 잘 나와서 저에게 이거 유료라도 가입해서 계속 진행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급등 부스터 체험단은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하는 것일 뿐 앞으로도 유료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오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계좌 역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믿져봐야 본전이니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도우인시스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지 2025년도 7월달에 상장을 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부품주에 속하는 종목군에 해당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알기론 갤럭시 폴더폰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론 오늘 100만 대 증설했다, 엄청나게 인기몰이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오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아마 이제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가 한 방 정도 이제 큰 장대 항목으로 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자리고, 결국에 우리는 재료나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이 먹구름 영역을 잘 봐야 되겠죠. 이 먹구름 영역을 계속 올라타지 못하고 뭘 하고 있어요? 저항받고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냥 하염없이 돌파 못하고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의 크기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구름대의 상단 라인을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쫙 밀렸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또 밀렸어요. 보통은요, 이제 세 번째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인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목표 가격을 한 요 정도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24,000원, 짧게 잡으면 24,000원, 좀 더 높게 잡으면은 첫 번째 돌파를 하려고 했던 이 고점 자리 25,900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얘가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그 뒤에는요, 한 요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36,600원.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이 아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로점이고, 이슈가 약하면은 이런 구간 딱 맞고 이렇게 쭉 밀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안착하면은 36,6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도우인시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동국 들어가는 이 동국 시리즈들 있잖아요. 요 애들이 아주 신기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얘들 같은 계열사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동국제약, 그리고 동국제강, 그리고 동국홀딩스, 요 세 종목이 정말 괜찮은 차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주도 제가 조만간 주도주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차트 포지션이 다 올라갈 상승 초입의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마침 또 화장품 테마주야,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장품 테마가 조만간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테마가 아니라 이 동국 시리즈들, 얘네들이 아주 수상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 뭐 애국 테마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자 우선 동국제약부터 보시면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때 세력 개입 신호 나왔는데 바로 올리지 않았어요. 개미들 털어낸 이후에 결국엔 두 번째 나온 이 세력 개입 신호에서 한 번 정도 상승했다가 이 세력선을 지지받고 더 큰 상승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 세력 개입 신호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는데 결국엔 이번에 하락장 속에서도 얘가 이 구간을 기었고 지켜줬다. 이때가 6월 초예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순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얘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시장의 그 하방의 힘을 계속 누군가가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데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했을 뿐더러 최근에 여기 나왔던 이 정고점도 이제 클리어해서 돌파를 한 흔적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로 올라갔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 비비다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먹구름전 하단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얘는 여기서 큰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동국제약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국제약도 마찬가지죠. 세력 개입 신호 나온 다음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요만큼의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번에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엔 이 세력선을 계속 지지해주다가 시장이 좀 회복하면서 뭐가 나오더라?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천천히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더라. 그럼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고점 라인, 여기 피리침 쌌던 이 구간 11,700원까지는 그냥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그냥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캐치해서 공략하면은 계속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서만 매수하면은 나의 수익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욕심 조금만 덜 부리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동국홀딩스 어때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세력 개입 신호 나왔죠. 올라가려다 말고 결국엔 쭉 내려와가지고 이 세력선을 신기하게 계속 버텨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정도 빵 땡겼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액면분할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래 정지 좀 됐다가 하방으로 쫙 밀렸네요. 이렇게 밀렸는데 계속 밀렸는데 왜 이 세력선에서 왜 멈추냐 이거야. 그쵸?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나만 신기해?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신기해요. 와 내가 진짜 이런 엄청난 걸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결국엔 지지받다가 이 먹구름전도 팽창됐대로 팽창됐다가 주가가 선행해서 이 먹구름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비비다 올라갔지 아니면 내일 당장부터 올라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면은 2240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정해졌죠. 오늘 말씀드린 이 동국홀딩스, 동국제약, 동국제강 그리고 동국제약 요 세 놈들이 비슷한 포지션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테포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구간이 2240원이에요. 정고점 라인이죠.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제가 올라가게 된다면 한 요 정도, 그쵸? 정고점 라인 11,600원 라인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정고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캐파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동국제약은 어때요? 동국제약은 이미 이 정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엔 대장은 누가 되겠어요? 동국제약이 되겠다. 그쵸?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어떤 테마의 그룹에 있는 애들 중에서 어떤 애가 대장이 될지 그런 애들을 선별하려면요, 옆에 있는 매물대를 먼저 선제적으로 매물 소화를 한 애들, 그런 애들을 골라내는 게 대장주를 잡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보세요. 다른 애들 이제 먹구름이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이미 이런 정고점 라인들을 다 돌파해 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가 막히게 슈팅이 이렇게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미리 매물대를 먼저 소화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잡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동국제약이 아마 이 동국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대장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동국 시리즈 세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상 안 끄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나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 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 같은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놔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댓글에 여러분들 소통해주세요.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어떤 관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못해드려도 그날그날의 강의 주제와 맞물리면은 제가 한 번씩 해드리니까 안 해주신다고 서운해하시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 소통을 저한테 무전기로 계속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